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의 개념과 같은 사전투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로 실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제6회 지방선거 직전에 방영되었던 좌비시에서 자태어 PD가 만든 무한도전 선택 2014에서 선거 과정에 사전투표제가 적용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사전투표제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 좌태우 PD와 작가, 멤버들은 지방선거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받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젊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시키고자 무한도전을 선택하여 독려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그렇게 사전투표제가 뉴노멀로 자리잡고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추진하면서 획득한 통합선거인 명부가 발전적으로 결합된 독창적인 투표제도는 도입되자마자 한국의 선거제도를 대표하는 선거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전투표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돼지같이 선동당한 국민들을 이용하여 박근혜 탄핵에 성공했던 만큼 당연히 문재양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 문재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는 사람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양정철은 언론노조 기자 출신으로 노무큰의 대선 승리를 도우면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노짱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맡으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면을 텄다고 알려져 있죠. 그 뒤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 문재양의 최측근 인사로 떠올랐으며 문재양이 정계에 입문한 뒤 주변 인물과 조직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임명되어 행보하던 양종철은 뜬금없이 2017년 백의종군을 앞세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장으로 정계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어디서 무얼하다 총선 전에 다시 돌아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복귀한 걸까요? 2017년 5월의 기사를 보면 양정철은 해외로 출국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해외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만일 부정선거가 실제한다면 그것을 획책하기 위해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또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과 기사들을 바탕으로 추론 후 정리해본 제 생각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리며 이러한 생각이 진실인지 혹은 헛된 우려인지에 대한 판단은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 있음을 알리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 회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미루 시스템즈라는 회사인데요. 미루 시스템즈는 한국의 선관위가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2023년 말까지 계속 사용한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이점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수출된 국가에서 여지없이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킨 걸로 유명한 회사라는 겁니다.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일명 부정선거 도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한국산 개표기가 수출되어 부정선거 논란이 일으켜졌던 시점 중 몇 시점이 양정철이 한국에서 자리를 비우고 출국과 귀국을 시작한 시점들이랑 겹칩니다. 그러니까 한국제 사전선거 개표 시스템과 부정선거 논란과 양정철이라는 사람,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이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라크 2018년 부정선거 논란, 콩고 2019년 부정선거 논란, 볼리비아 2019년 볼리비아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모랄레스 대통령 사퇴. 특히 2019년 볼리비아 부정선거 사태는 선거 전 현지에 양정철이 오갔다는 정황이 보편적으로 규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민경욱 전 의원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2020년 총선 부정선거 논란 당시 언론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언론을 통해 하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7월에 양정철은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로 인해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루 시스템즈와 양정철 등을 연관해서 사전투표 개표기의 장난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질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투표함에 부정적인 개입을 했을 것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건 규모가 너무 커져서 힘들겠지 라는 생각으로 당시는 전자개표 시스템만 수개표로 바꾼다면 문제가 다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만일 부정선거로 인해 총선이 조작되었다면 4가지의 필수 요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 일부 영상에서 언급했던 조작된 투표용지. 두 번째, 역시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조작된 투표용지를 제작, 통과리를 할 특정 지역의 어떤 공간. 세 번째, 조작된 사전투표용지를 조작이 안 된 투표용지로 인식하여 전자개표를 할 전자개표기. 네 번째, 전자개표기에 들어갈 전자개표용 부정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 생각에 양정철이라는 민주연구원 원장이 들어가면 생각이 조금 구체화가 됩니다. 만일 좌파와 오염된 선관위의 수뇌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맡고 있던 중책들을 갑작스럽게 내려놓고 세계를 다니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나라들에서 정치 집단과 협의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실제로 부정선거를 실현해보고 노하우를 이용해 뒷말이 나오지 않을 깔끔한 부정선거 방법을 체계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4가지의 필수 요소를 이용한 부정선거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2020년 총선 직후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직을 사퇴하며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 라고 말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음모론자들의 생각으로 치부하지 말고 어디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확실하게 수개표하고 검증하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부정선거 사례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시가연의 한 선거구 개표 결과 무효표가 1236표가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평균 500표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됐던 부근 시 직원 3명이 짜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몰래 포함시켜 숫자를 억지로 맞춘 겁니다.